단체협약 제84조 의료비 혜택 84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회사는 조합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부양 배우자 부모의 질병치료 시 아래와 같이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 단, 자해 및 사고로 인한 질병과 이중수혜자는 제외한다. 다음 화면에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속인 부모와 조부모가 있고 직계 비속인 자녀가 있습니다. 옆으로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처부모, 즉 장인과 장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현재 다른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다른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또는 직장이 없어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이 안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처부모는 동거부양이 원칙입니다. 처부모의 경우 의료보험의 등재는 물론 동거부양,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처부모의 이름도 같이 나와 있어야 동거부양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해 및 사고로 인한 질병은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로 인한 질병이란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말하며 이때 공단이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수혜자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이중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이중수혜는 세 번째의 경우처럼 보험사 등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란 세 번째의 경우처럼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때 공단 지원금과 회사에서의 의료비 지원이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은 이중수혜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의료비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4조의 1항 외래진료 지원 기준입니다. 외래진료란 통원치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보는 것을 외래진료라고 합니다. 먼저 전국 병원, 의원, 한방병원에 한해 지원해 주는데 한의원은 제외입니다. 기준은 첫 번째, 조합원 본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공동부담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 그 외 나머지 지원 대상은 같은 금액의 절반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단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뒤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간 외래 진료비 및 약값의 합시 30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된 금액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래 진료비나 약값은 금액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년간 즉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사용한 모든 지원 대상의 금액을 합산하여 합산된 금액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그 초과된 금액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를 하셔야만 회사에서 개인별 의료비를 조회하고 그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조 2항 입원진료입니다. 내용은 외래진료와 비슷합니다. 단 본인뿐만 아니라 그 외 지원 대상에게도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1년간 합산하여 정산해주는 외래진료비와는 달리 입원비는 그때그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공동부담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먼저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고 급여 항목 중에서도 공단과 본인이 공동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급여 항목이라도 전액 부담금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84조 합의회의록입니다. 외래 입원진료 합계액의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액 3천만원 미만. 이 말에서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액은 조합원과 지원 대상 모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 본인이 1년간 의료비가 500만원이고 나머지 가족들이 3천만원을 썼다면 총 3,500만원 중에서 3천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드물긴 하겠지만 단체협약에서 의료비의 총 한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래진료비와 약값은 1년에 1회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4월 급여 총액이 40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사용한 외래진료비와 약값 총액이 본인은 50만원을 사용했고 가족은 100만원을 사용했을 때 본인은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50만원 전액이고 가족은 반액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30만원을 초과한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회의록 세 번째 내용입니다. 동거 중인 배우자 입원 진료 시 의료비 혜택 부여. 이 말은 배우자가 맞벌이를 해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기준은 첫 번째로 본인 건강보험증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맞벌이로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겠죠. 이때 동거 중인 배우자라면 본인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단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면 이중수혜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합의회의록 네 번째입니다. 얼마 전 신설된 내용으로 치과보철료를 지원해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 포함하여 1년에 50만원 지원 가능하며 2년간 적치 가능합니다. 즉 100만원까지 적치 가능하며 사용 가능하단 말인데 2년을 초과할 경우 적치금은 없어지며 다시 50만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5월 31일이 마감일이며 6월 1일부로 신규 사용 가능해집니다. 치과 진료는 모든 치과 치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크라운,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의료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단체협약의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의료비 조항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동지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